그녀의 사과나무. 그날 아침, 플로리다의 태양은 유난히도 무심하게 빛났고 날씨는 지독하게 추웠습니다. 1986년 1월 28일, 케네디 우주센터의 발사대 주위에는 전날 밤의 한기가 빚어낸 고드름이 날카롭게 맺혀 있었죠. 차가운 금속체인 우주선은 영하의 기온 속에서 팽팽하게 얼어붙어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혹한을 뚫고 모인 수천 명의 관중과 텔레비전 앞의 아이들이 가장 간절하게 기다린 건 과학의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꼭 닮은 한 평범한 선생님이 건넬 다정한 인사였죠. 7명의 승무원이 각자의 꿈을 안고 챌린저호에 올랐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전문 우주비행사가 아닌 유일한 일반인으로서 그 자리에 선 교사 크리스타 맥콜리프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단순한 탐사선이 아닌 인류의 교실이 될 것이라는 희망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주선으로 향하는 높은 계단을 한 칸씩 오르던 크리스타는 가족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거창한 실험 장비 대신 우주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작은 과학교구들과 가족의 사진이 담긴 낡은 가죽 지갑이 들어 있었지요. 다녀올게요. 그 짧은 인사는 그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람의 말처럼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그 다정한 음성이 그녀가 지상에 남긴 마지막 온기가 될 줄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감히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긴장보다는 곧 마주할 별들에 대한 설렘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거대한 화염이 지면을 거칠게 박차고 올랐을 때 하늘 위로 수놓아진 거대한 흰 연기는 지상의 사람들에게 축제의 서막처럼 보였습니다. 관중석에선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의 이름을 연호하며 발을 구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연기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찰나의 순간을 보고도 우주선이 연료통을 떼어내는 안전한 분리 공정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 환희의 정점에서 훗날 작성된 사고 보고서는 차갑고도 건조한 한 줄의 숫자로 그날을 기록합니다. 발사 후 73초. 챌린저호가 거대한 흰 연기로 변해 두 갈래로 허망하게 흩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지상의 박수 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인 그 짧은 순간 기록 장치에는 조종사 마이클 스미스의 짧은 당혹감이 박제되었습니다. 그것이 챌린저호에서 들려온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 짧은 음절이 차가운 허공에 흩어지는 동안에도 중계방송은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기계적인 톤으로 반복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이제 막 구름 너머 별의 세계에 도착했다고 믿으며 저 멀리 흩어지는 연기를 향해 작별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연기 너머에서 잔인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폭발의 화염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도 승무원들이 타고 있던 거대한 캡슐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관성에 밀려 공중으로 높게 튕겨나갔고 이내 중력의 냉혹한 이끌림을 따라 시퍼런 바다를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해수면에 부딪히기까지 걸린 시간은 165초. 약 2분 45초라는 이 물리적인 시간 동안 캡슐 내부가 어떤 상태였을지 우리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고 이후 차가운 심해에서 인양된 비상산소 공급 장치는 침묵 속에서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발견된 장치 중 3개가 수동으로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기체가 통제를 잃고 추락하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군가는 끝까지 의식을 유지하며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는 명확한 흔적입니다. 특히 조종석의 산소 장치가 가동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구조상 조종사 스스로는 닿기 힘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치가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것은 동료 중 누군가 자신의 안전보다 조종사의 판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탈출 장치가 없는 절망적인 낙하 속에서도 그들은 본능에 굴복하는 대신 자신들이 배운 최선의 절차를 수행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의 역할을 수행하려 했습니다. 그 후 수주간의 간절하고도 처절한 수색 끝에 바다 밑 30m 아래에서 건져 올린 크리스타의 유품은 바닷물에 푹 젖은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염분에 절여진 지갑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우주 수업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가족과 함께하려 했던 지극히 소박한 일상들이 적힌 메모 한 장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새학기 가방 챙기기. 이번 주말에 가족과 함께 장보기. 메모에 적힌 이 소박한 문장들은 그녀가 돌아오면 반드시 수행하려 했던 가족과의 평범한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상에 남겨두고 간 약속은 비단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채 피지 못한 약속 하나가 주인 잃은 정적 속에 남아있었지요. 떠나기 전 그녀가 아이들에게 남긴 마지막 약속. 선생님이 돌아오면 다 같이 사과나무를 심자던 그 다정한 약속 말입니다. 그 약속은 결국 아이들이 선생님을 추모하며 학교 마당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뒤늦게 지켜졌습니다. 마당 한 구석, 선생님을 위한 사과나무가 높이 자라기엔 40년이라는 세월은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무는 이제 학교 지붕보다 훨씬 높아졌고
매년 가을이면 어김없이 탐스럽고 붉은 열매를 떨어뜨립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제자들에 의해 심어진 그 나무는 이제는 어른이 된 아이들 곁에서 여전히 선생님을 기억하는 모습으로 묵묵히 서 있습니다. 가을마다 붉은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비로소 실감합니다.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린 거대한 인류의 야심보다 그녀를 끝까지 붙들었던 건 메모에 적힌 장보기 목록 같은 사소한 내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갑 속 메모는 여전히 1986년의 어느 평범한 내일을 가리키고 있지만 정작 주인의 시간은 차가운 바다 위에서 영원히 멈춰 서 버렸습니다. 끝내 교실로 돌아오지 못한 선생님의 빈자리에는 이제 그녀의 약속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심은 사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매년 가을 붉은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그 무거운 소리는 그녀가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 했던 이 지상의 평범한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나직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